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견고한 HTML, CSS에서 좀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 폼의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이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가 전달되고 서버는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폼,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지정할 수가 있죠. 우선 get 방식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서드가 get으로 들어가죠. 이거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액션은 목적지를 나타내요. 파일명이 001.html이에요. 그래서 001.html로 데이터를 보내라. get 방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input text 그리고요 input password 그리고 버튼 submit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요. 여기서 호준 1234 한 다음에 로그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죠? 어떤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URL에 보시면 물음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음표 뒤에 부분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요. 자, 견고한 기본기 HTML, CSS 참고할 만한 자료 밑에 보시면 URLs Origin Property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쿼리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죠? 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버에게 어떤 데이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물음표가 생겼는데요. 쿼리와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네임 부분이에요. 여기서 ID 그리고 여기를 패스워드라고 해준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호준 1234 한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물음표 뒤에 ID 호준 패스워드 1234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get 방식은요, 가벼운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할 때도 쓰이지만 이 데이터는 공개돼도 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ID 패스워드 같은 것을 전달해서 여러분 카페 같은 데에서 접속을 했다 그러면 이 텍스트는 훔쳐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니핑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또 실수로 이 URL을 복사해서 남에게 전달했을 때 또는 카페에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여기를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URL 구조만 보고도 ID 패스워드를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감한 데이터를요. 자, 포스트도 함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거운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일 때도 많이 써요. 이런 ID 패스워드 같은 경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되면 안 될 것들, 예를 들어서 포스트로 전달하게 되면 이 뒤에 물음표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이 물음표가 안 붙는다는 얘기는 URL을 전달했을 때 데이터까지 함께 전송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긴 지금 데이터가 URL 안에 있잖아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산학융합원이라는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공지사항에서 제주 코딩이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코딩 베이스캠프 얼마 전에 했었던 게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 427번이라고 나왔죠. 다음 게시물은 428번이겠죠. 428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요, 그 다음 게시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비어있는 게시물이네요. 그럼 42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426번 게시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또는 쿠팡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여기 벤더 아이템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 989를 100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100으로 고치고요.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품절이라고 나오죠. 이런 URL은 친구들한테 공유했을 때 이 페이지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지가 보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페이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URL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검색도 안 되게 하고 오직 공공기관의 검색 창으로만 검색할 수 있도록요. 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부러 get 방식으로 보내도 되는 것을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 보시면 물음표 뒤에 키와 밸류가 있고 여기 앰퍼샌드가 있죠. 이 앰퍼샌드로 계속해서 키와 밸류의 쌍이 이어집니다. 자, 키와 밸류라고 했지만 쿼리와 스트링이죠. 자, 그러면 이걸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라고 하고요. 저장하고 여기다가
호준 하고요. 1, 2, 3, 4 한 다음에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가 동작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버를 하나 켜놓고 거기서 데이터가 어떻게 받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정보보안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이 get 방식과 post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brute force 공격을 실습해보는 코드입니다. 제가 해킹 코드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서버 보시면 do get이라고 해서 이게 get 데이터를 받는 거고요. 이게 post 데이터를 받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만 체킹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버를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python server.py 라고 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080에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라고 뜨죠. 로컬호스트 8080. 자, 이렇게 로그인 하는 창이 떴죠. 여기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면 되는데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컨트롤 U 눌러서 코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로컬호스트 8080에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죠. 여기에 네임은 아이디, 네임은 패스워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호준 1111 하고요. 사인인 눌러보면 로그인 페일이 떴죠. 그럼 서버에는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떴죠. 그리고 아이디에는 호준, 패스워드는 1111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URL 구조 보시면 URL 구조에 뒤에 물음표가 붙었나요? 안 붙었죠. 그러면 이거를 get 방식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에서 여기 이 부분을 get으로 고쳐볼게요. 저장하고요. 다시 접속했습니다. 자, 호준에 1111이라고 하고요. 사인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물음표하고 아이디의 호준, 패스워드에 1111 이 뜬 것이 보이시죠? 그럼 서버는 전달이 됐을까요? 자, get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가 출력되지 않았죠. 왜냐면 여기는 포스트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라는 프린트 구문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get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시행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지우고요. 호준의 1, 2, 3, 4 라고 했을 때 여기도 표시되고 여기에도 get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한 번만 보냈는데 여러 번 찍혔죠.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도 함께 get 요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페비콘 있죠. 페비콘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페비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get 요청으로 들어와서 리소스를 서빙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쿼리 스트링에 대한 부분을 봤었고요.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이번엔 해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공식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큐먼트에 라이브러리 레퍼런스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여기 펑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URL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샵 functions라고 나오죠. 이거를 친구들한테 공유한다 라고 하면 functions가 바로 이 위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 내에 어떤 것을 찾을 때 이 해시 값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id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Ctrl Shift I 개발자 도구 열어서요. 여기 functions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섹션 id가 functions로 되어 있죠. 자, 이런 홈페이지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에 샵 포트폴리오로 가게 되어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id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id로 되어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